스피드 논술은 말 그대로 연산을 극대화시키는 문제라서 자, 일단은 많이 틀렸던 문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문제 풀 동안 준서는 따로 조금 몇 문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0번, 21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이렇게 먼저 해요. 20, 21, 20, 30. 자, 20번 우리 준우 말로는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부르는 20번. 유리함수예요. 그렇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건이 붙어 있네요. 자, y는 x-1분의 k 플러스 3 그리고 0부터 k까지 3이라는 범위가 주어질 거야. 교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좌표 설정을 먼저 한번 쭉 해보자. 옮겨서 좌표 설정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우리에게 y절편, x절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정해 볼게요.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여기는 뭐가 되죠? 3k가 되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밑으로 내리면 요거 y에 0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어디 P예요? 1마 3분의 1K 1마 3분의 1K 1마 3분의 1k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가 얼마인지를 일단 아는 게 관건이 되겠지. 대칭 안 돼요. 1분만 받았어요. 여기는 뭐하고 1,3이라는 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1,3에서 이 녀석은 지금 대칭이 돼야 되는 거. 2, 그럼 여기는 2,K 플러스 2, K 플러스 k 플러스 3까지 정리가 되네요. 여기는 이제 0,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 i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2라는 걸 알아요. 왜? 여기 0이었고 1이었습니다. 단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의 좌표 설정은 지금 얼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10kg 개수 저번부터 20번까지 다 4개 중에 그거 다 5번이에요. 아 그래? 구도 일단 K가 1일 때 P의 좌표를 2,4라고 했는데 K가 1일 때 P의 좌표는 2,4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범위 안에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자, AP와 AP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연산 문제죠. 이거 맞아요. 맞아요. 연산해보면? 그렇죠. 이 i의 연산을 해보면 x좌표끼리 뺐으니까 1마 3분의 1k 분의 y끼리 0에서 얘를 뺐으니까 k마 3 이거랑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니까 얘가 이제 5,0이라는 표현인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봤어요. 그러면 3분의 1k 그리고 플러스 1 분의 저기서 뺐으니까 k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얘가 0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순수 연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통분을 통해서 연산 쭉 해보시면 k 값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될 건데 그쵸? 이거 아마 연산해보면 정리될 텐데 한번 해보자. 그냥 3분의 1로 분모를 묶으면은 3분의 1로 분모를 묶어버려요? 네. 각각의 분모를 3분의 1로 묶으면 돼요. 그럼 얘가 3마 k 여기는 k마 3 여기는 3 플러스 k 그리고 k 플러스 3 해서 0이 될 테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야 분모에다가 3을 곱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을 곱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양변에. 그러면 얘가 이제 분모에 3을 곱했을 때 3분의 1씩 그럼 3을 곱했으니까 얘가 3마 k 3을 곱했으니까 3 플러스 k 이렇게 된 거야. 요 상태인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거 이제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이거 연산 어떻게 하죠? 다 했어? 그렇습니다. 연산 어떻게 해주면 통분해? 통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알아서 정리가 되면서 이 아이의 기울기 합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연산해보면 돼요. 막 어려운 건 아니야. 그치? 왜냐면 K라고 나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좌표 일단 설정 다 하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쵸? 자,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사각형 PBAQ. 자, 자, 요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자,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준선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렇죠? 방법이긴 해. 이렇게 쪼개서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사다리 보에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 하나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지. 뭐 그거는 이제 연산 문제니까 한번 연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요 변의 길이는 3마 K. 자, 요 변의 길이는 K 플러스 3. 그럼 6이네. 그렇죠? 그래서 사다리꼴은 2분의 1에다가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는 값이 3마 K와 3 플러스 K를 더했으니까 6이 나왔어. 자, 그리고 높이가 필요해. 높이인데 높이가 얼마야? 2야. 5. 그럼 얘는 그냥 6이었네.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 6이라는 값에서 우리는 얘를 빼낼 거야. 자, 빼내는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곱하고 2분의 1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3마 K에다가 자, 요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3을 3분의 1 밖으로 꺼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6분의 1로 바뀌게 되면서 3마 K 이렇게 돼요. 그렇지? 요건 이해되죠? 그럼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이렇게. 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 얘는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얘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형태가 될까만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이제 어떻게 풀까?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 그래프? 얘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그렇죠? 맞아. 여기 어차피 K만 상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자, 이 녀석은 지금 최대값이 0이고,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값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근데 여기서 왜 이 문제가 자연수일 때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봐. BP의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BP의 기울기는 2분의 여기서 이걸 빼죠. 그치? 그럼 2K잖아. 이것도 되는 거야? 얘는 그냥 K야. 그치? 이 K의 값이 결국은 0과 얼마 사이에 1 사이의 값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 K 값이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럼 어떤 테스트를 해봐야지? 자, 마무리 작업. 준우야, 도와주자. 동생을 도와주자. 잠깐만. 네가 형이지? 형을 도와주자. 자, 어떻게? 제 생각에는 네. 그 앞에 있는 6이 자연수면 네. 뒤에 있는 그 6분의 1 함수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y축이나 하나씩 꺼보면서 y축에 하나씩 꺼보면서 자, 마이너스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2가 될 때랑 마이너스 3이 될 때랑 마 4가 될 때랑 마 5가 될 때랑
근데 이제 이건 더 이상 안 될 테니까 자, 요 값들을 체크해 보면서 k 값을 범위로 구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 1이 되는 값을 한번 구해보자. 제가 마이너스 6분의 1에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마 1이 된다.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양변에 6을 곱했으니까 6이 됩니다. 그치? 그럼 얘는 루트네. 그쵸? 근데 그런 뉘앙스면 자 얘가 6이 되도록 한데 그럼 k 값은 얼마인데? 3마 루트 k는 3마 루트 6 이렇게 나온 것까지 같잖아. 근데 이 경우는 되겠지? 이 k 값 범위가 이거 범위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걸 진짜 다 해보는 문제. 아닐 것 같긴 한데. 넌 다 해봤다면서. 다 해보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사나 너는? 저요? 너도 다 해봤니? 네, 저는 그냥 지금 그렇게 하고 맞을 것 같아서 3마 루트 6 하는데 돼서 되는 것 같다 해서 올렸는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는 k 마 3분의 2가 어떻게 되죠? 30?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k가 아닌데? 범위로 가서 자, 문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어. 통밥으로 맞췄다? 좋다 이거야. 그 통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지. 야매라고 그러죠. 자, 문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k 값은 0부터 3까지라고 써있죠. 그 말은 너희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y절편 구하셔야죠. k 값이 0부터 3까지라면 그치? k에 0 대입해보자. 얼마 나왔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치?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한된 범위 문제였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야매가 맞았어. 왜? 애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i는 마 1밖에 없었어. 그치? i는 이거 알고 있었지.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알고 있었는데 저도 못 쳤어. 잘 찍었어? 창수도. 그러니까 애매하면 질문을 해야 돼. 톡밥으로 맞추고 1부터 5까지 다 대입해보고 맞추고 무슨 재미냐. 의미 없잖아.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쵸? 그러면 운 좋으면 맞추고 운 나쁘면 틀리는데? 틀렸습니다. 자, 문제 안에 0부터 3까지라는 표현이 뻑하니 있는데 그걸 써야지. 안 썼잖아, 너희. 아직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쓸지 몰랐어요. 이거 갑자기 미안한 아니, 저는 단어였지. 이참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틀렸어. 네. 자, 너무 그래서 범위를 알고 자, 여기까지 범위를 괜찮잖아요. 알고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데, 아니, 이 아이가 정확한 음의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범위가 애초에 k 값이 이게 k축이니까 0부터 3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프는 이만큼만 존재했던 거고 이 범위 안에서 한마디로 이 녀석의 범위는 얼마부터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작고 크다죠. 그리고 3보다 아니 0보다 작다. 이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만 체크해보면 됐던 거고 그 마이너스 1 체크한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는 자연수가 된다가 아니고 얘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거든.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되는 거지. 되셨나요? 범위 같은 문제가 이 안에 주어지는 미지수의 범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건 1도 없어요. 평가원 문제는. 평가원 문제는 그 문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범위나 조건들이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갖다 놓은 거야. 만약에 내가 그걸 안 쓰고 답을 구했다. 야는 거지. 아니면은 운이 좋았다고. 그치? 이게 수리논술이었어. 너 사나. 너 틀렸어. 네. 왜? 이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잖아.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자, 시험 문제들에서야 뭐 그럴 일 크게 없는데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삼각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 자, 준혜야. 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이거 뭐 쓰는 문제일까? 그 뭐 각각과 함수가 같다 이거 쓰는 문제겠지. 그쵸?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예요. 그리고 gx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속함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소리예요. 모든 실수라는 건 한 등씩.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 상태에서 fx가 gx를 곱했는데 이게 x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라고 이제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gx가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까? gx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밑도 끝도 없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해주세요. 큰일 나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을까? 안 될까?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잠시만요. 이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쓰면 틀리죠. TS 0이 아니고 이게 빠지면 틀린다. 이거 단답형이나 객관식을 푸시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뭐 안 써도 상관은 없겠지. 하지만 수리선수를 쓰시는 입장에서 극한각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x는 0이 아니지. x가 0이 아닌 거지. fx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미적분에서는 뭐 크게 저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봐봐. 얘 0 대입하면 얘 0이거든. 그쵸? 근데 이게 결국은 g 0으로 가는 함수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거든. 네, 극한값이 1인 거거든. 왜?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0에서의 극한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0 들어가 봐. 준수야 무슨 일이 벌어져? 사라지지. 그럼 1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얘는 뭐분의 뭐 꼴인 거야? 그렇지. 분자나 분모가 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0분의 0 꼴인 거야. 그러면 fx가 x를 무조건 가지고 있겠구나. 당연한 거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얘가 소거가 되고, 그리고 0이 들어가서 0, 0, 0 들어가서 b분의 3이 1이 되면서 b의 값이 3이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던져주게 될 테니까. 그래서 b는 3이라는 거 알았어. 좋아. 요거는 없고 b는 3이었고, 이제 a 값만 알면 모든 일은 끝나게 됩니다. b는 3이었습니다. 판별식이요. 판별식. 자, 이제 생각해보자. 왜 판별식을 쓰시죠? 원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을 식인데 이게 다 지금 연속이잖아요, gx가. 그래가지고 이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서 이게 x축에서 떨어져야 돼. 자, 얘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 녀석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투의 본질적인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꼴의 원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분모에 남아있는 i가 다항식이라면 그 다항식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등호가 성립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이 값에 무엇이? 판별식이 b제곱, 아니 a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니까? 얘는 제거된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이 아이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얘가 그걸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쵸? 얘가 만약에 제거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 그치? 제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게 아닌 이상은 얘는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요 범위 안에 쏙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F1이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아이가 자연수래요. A가 자연수. 그러면 자, 자연수 원이 문제 없어. 영수. 그럼 얘는 4 플러스 정수. A인데 얘가 자연수니까 자, A라는 값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그쵸? 그게 이제 A의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을 달았네? 그러면 실제로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의 정수로 조건이 바뀐 거고 이때 G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G2 어디다 대입하죠? 저기요. 여기다가 그쵸?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 5 분모는 2가 들어갔어 그래서 7 그래서 플러스 2a인데 자 이게 만약에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분모가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a에 최대한 큰 정수가 들어가야 돼. 자, 이 아이의 값은 3.4 띠링 그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수의 최대값은 얼마? 3이 들어가는 거겠다. 그래서 13분의 5라는 값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괜찮죠? 아영아 괜찮겠어? 틀리지 않아. 이번이 필요해. 진짜로. 안 봤니? 25분도 약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몰랐어. 잠깐만요. 왜? 왜? 티켓팅 해야 돼? 근데 이거 한 시간 빨리 티켓팅 해야 돼? 이거 빨리 빨리. 이거 몇 초 안 이거 남았다. 이거 빨리 빨리. 이게 손이 잘라잖아. 근데 예습한 내 예습한 싫어했어. 자, 그럼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볼게요. 근데 설마 25번은 어떻게 돼? 사실 아니에요. 빨리 돌려야지. 자,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자, 29번 한번 볼게요. 되게 쉬운 문제죠. 이만큼. 저 이만큼이 자연아 시험지 봐봐. 29번 무슨 시험지? 자, 일단 풀이가 길어요.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이고요.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특징은 이 아이는 처음에 플러스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이 첫 번째 식은 뭐예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냥 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에서는 생각해봐. 얘는 그대로 지금 더했거든. 얘만 무슨 짓을 했어? 이 마이너스인 애들만 뭘로 바꿨어? 플러스로 바꾼 거야. 근데 이거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개. 그럼 얘는 딱 이 두 개에만 변화가 생긴 거지. 그죠? 그럼 봐봐. P2와 P4에서 뒤에 나오는 B2와 B4의 값들을 어떻게 했더니 더했더니 더했더니
저는 일단 그냥 더하긴 했는데 더했어요. 더고 지금 뒤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붙이면 자 이렇게 더 얼마가 나와요? 4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생각해봐. 저 녀석은 A, B를 싹 더하고 얘도 A, B를 싹 더하는데 B에서 이 마이너스였던 것들만 플러스로 바꿔준 거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40이 뻥튀기가 되네. 그치? 이 아이 두 명만 플러스로 바꿔서 이 두 녀석의 속어를 막아줬더니 갑자기 40이 뻥튀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합이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 얘는 원래 음수였고 얘는 양수로 바뀌었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건 단순하게 부호가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뺐었던 두 녀석을 더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2배씩 해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어? 잘 안 돼? 자 이런 거야. A1, B1 이게 근데 A2, B2, A3, B3 그러면 이걸 다 나열해야 돼. 그럼 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A5, B5 자 얘는 마이너스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치? 한마디로 얘는 A 시리즈는 어차피 두 번째 식에서 똑같이 가. A 시리즈는. 그치? 그럼 어디에서만 변화가 생긴 거야? 얘만 지금 B1, B2인데 얘를 플러스로 바꿔놨거든. 뭐 3, B4, B5 플러스로 바꿔놨거든. 그러면 이 둘에 지금 차이가 발생했거든. 67이고 27이란 말이야. 얘에서 얘를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서 얘네들을 플러스로 바꿔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나머지는 다 소거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B2 더하기 B2에다가 R제곱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20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음수였고 음수에다가 이 R제곱 배를 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첫째 항이 지금 자연수였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겠지. 그렇죠.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공비는 이상 중에 있다고. 불만 이상. 근데 음수는 마이 아니면 마삼이거든. 그치? 그거 한번 생각해봐. 마이 아니면 마삼이거든. 근데 이 덜 더했는데 20. 그럼 마이겠지. 무조건이야. 이유 없어. 그러면 얘가 마이면서 얘가 4가 되면서 B2의 값은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가 아니라 아, 잠깐만요. 네. 맞아. 죄송해요. 그쵸? B2 한 개랑 B2 네 개를 더했으니까 B2의 값은 마4가 되면서 자 B1의 값은 그럼 뭐가 됐어요? 2가 됐어요. 끝났네. B7의 값은 자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면 돼. 그럼 얼마? 128. 128. 자 이렇게 해서 일단 B7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는 A를 구하러 떠나볼 거예요. 여기 또 있네. 14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했네요. 자, 무슨 말이야? 이 A가 양수인 녀석과 음수인 녀석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음수인 녀석들을 양수로 바꿨더니 14만큼이 증가했어. 그치? 음수를 양수로 바꿨더니 14만큼이 증가했대.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이 B의 값을 다 알아버렸거든. 그쵸? B의 값이 다 알아버렸잖아. 공비, 공차 음의 정수래잖아. 근데 14만큼이 벌어졌대. 그럼 이게 어떻게 풀려요? 일단 저는 가에서 AN에 대한 식을 일단 하나 구했는데 그럼 가가 BN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AN이 5가 나오거든요. 1부터 5까지의 AN의 합이 5가 나와요. 네. 그러면 얘는 자 1부터 어디 AN까지 그러니까 1부터 A1부터 A8까지의 합이 얼마라고요? 5가 나왔대요. 그런 거야? 네. 자, 그 순간 우리는 A3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알아요. 준서야,
왜 A3가 바로 1이 돼요? 평균값이 등차 중앙인 거야. 평균값이. 이들의 총합이 5인 거잖아. 그럼 이들의 평균값은 1이 되겠지. 그럼 등차 중앙이 무조건 1인 거야. 물론 얘가 짝수 개면은 그게 안 성립하지 않지만 홀수 개인 경우에는 이들의 총합이 5라는 건 이들의 평균이 등차 중앙이라는 소리거든. 요거 이해돼? 우리 정규 분포했잖아. 무조건 가니까. 이제 일정하게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럼 얘가 1인 걸 알았거든? 그럼 생각해봐. 봐봐. 마이너스 이 녀석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14가 증가했다는 건 세 번째 항은 1이거든? 그럼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무조건 마이너스겠지. 그치? 그런데 이 둘의 합이 마이너스 7이야. 마2, 마5 나온다. 7 떨어지잖아. 뭐 계산 뭐 10은 만들 필요 없지. 왜? 정수니까. 너무 추측하잖아. 다 정수래잖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설명하느라 지금 장황하게 길어진 거. 그렇지? 한 4줄, 5줄 사이에서 끝냈어. 근데 저 R 구하는 과정에서 경우가 좀 나눠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게 R이 마1이랑 마2랑 마3을 했거든요. 선아. 네. 야. 미정을 하시면서 등비고스를 그렇게 푸신 분이 R이 마일이 안 나온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마2 한번 해보고 마1 한번 했어요. 그치, 수리논술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치, 수리논술의 정석대로 한 거야. 그쵸? 자, 수리논술의 장점은 당연히 많지. 단점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푼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수리논술 좀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30번 가볼게요. 자, 30번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문제였어요. 좀 많이 재밌는 문제였거든요. 자,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의 해석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고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 친절하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3차 함수는 0,0에서 뭐하고 있대요? 접선. 그게 x축이고요. 2차 함수는 2,0에서 접선이 x축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데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경우도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런데 얘가 문제야.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얘가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봐봐. 선생님 그럼 얘 안 만나지 않나요? 안타깝지. 2차 함수의 이 기울어진 정도보다 저 3차 함수는 미친듯이 떨어져. 왜? 세제곱씩 가봐. 제곱이 아무리 꿈틀꿈틀해서 세제곱을 퍽퍽 쫓아가서 결과적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좀 짧게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2차 함수 이렇게 그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서 슉 해서 떨어져서 결국은 만나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자, 얘도 같은 원리겠죠? 언젠가 여기서 딱 만나겠지?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얘를 여기다 그리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두 개에서 만나니까.
그렇다 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여기서 접하는 형태를 만든다? 그래도 자 여기 접할 수는 있어. 이쁘게 그림이 접할 수는 있는데 물론 거의 불가능한 그림이지만 접하기 그랬다 치더라도 어떻게 밑에서 또 만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결국은 얘도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점 2,0. 자 2,0이 여기야. 2,0에서 저 3차 함수의 그은 적선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몇 개죠? 3개. 3개.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어딘가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돼요. 그래서 3개입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1개 그리고 요 어딘가에서 만날 테니까 2개. 그러면 얘는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 근데 여기 저기서도 안 났어요. 그렇죠? 보통 이걸 볼 거야.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풀어. 왜냐면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또 있어 보이거든. 그렇지만 요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는 둘 다 안 됩니다. 의도치 않게 흔치 않게 상중근이 답인 경우였던 거야. 그럼 여기 확인을 해봐야지. 자, 당연히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선이 있는 거고 위쪽으로 하나 또 생기겠죠. 저 어디서 만나게 될 테니까 결국은 얘는 이 그림이 답이었던 문제였어. 자,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었네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을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끊어서 이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차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2차 함수보다는 크거나 같은 어떤 직선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정점이 0,-2가 보여요. y절편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어딘가에 -2라는 녀석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자 얘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게 미지수로 나왔으면 y절편이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y절편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또 봐야 되거든. 다행스럽게 이 gx라는 식이 이렇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0 대입하면 얘가 -4거든. 그러니까 -2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는 걸 뻔히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봐봐. 이걸 지나는 직선이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크다는 건 이 사이를 싹 지나가고 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자, 그치? 얘랑 접하는 요 지점과 얘랑 접하는 요 지점에 이 사이를 지나가고 있으면 이 문제의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실수의 최대 최소라고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 문제입니다 이제. 자, 어떻게 푸실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비교하시래요. 전 접선의 방정식 확인했는데 저도 저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자 0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은 지금 식이 주어져 있고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x -2의 제곱. 자, 요 녀석을 이제 미분해야 돼. -2의 x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해? t 대입해? 네. 그래서 y는 -2의 x t -2 t -2 그리고 x t 그리고 마이너스 t 마 2의 제곱. 자 이렇게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얘 그냥 y절편이 이제 -2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0, -를 대입하자. 네. 그렇죠? 이걸 이제 풀었다는 거잖아. 네. 자, 이번에 평균 변화율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마 2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요 전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t 플러스 2분의 마 t마 2의 제곱 이거고요. 자,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마 2의 t마 2 이렇게 풀이가 될 겁니다. 저보다 빠르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은 되는 거야. 그렇죠? 되는 건데 취향껏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걸 가. 그러니까 적방이 편한 대로 해. 아 진짜. 이거 해봤자 연수 차이 안 나요. 그렇죠? 편한 대로 가면 되지. 그렇지? 대입해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계산은 똑같은 거야. 그렇죠? 계산하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냥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한 대로 한번 마무리 지어줄까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간다고 치자. 그럼 이거 t마이가 이제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날려버리자. 의미가 없네. 그냥 하자. t마이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t마2에다가 요거니까 플러스 2t.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t 플러스 2가 된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t의 제곱은 2가 됩니다. t의 값은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올 것이겠다. 근데 뭐 우리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라는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자 루트 2라는 값이 일단 만들어졌고 이게 뭐고 하는 거냐? 기울기 K. 실수 k 기울기네요. 그러면 이게 루트 2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로 가져와야 되겠네. 자, 루트 2가 들어갔으니까 k는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4 이런 값이 되겠죠. 이거 하나 나왔고 이게 이제 요 녀석 최소값이 되겠고 자 이제 이걸로 풀어야 되겠네. 자, 저식은 어떻게 갈 거예요? 저식도 똑같이 평균 평균은 자, 좌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도 뭐 그냥 뭐 t 뭐 t 세제곱 t의 세제곱. 자, 왜냐면 이게 너무 착한 녀석이야. 연산을 굉장히 극도로 쉽게 만들어 버렸어. 자, 그럼 이것도 평균 변화를 써버리면 자, 저기서 여기니까 t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t의 세제곱. 맞아요. 우리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거 잘못했다. 의미 없는 거 이거 그냥 t분의 그쵸? 이거죠? 네. 마이너스 t마 2의 제곱 플러스 2 요거였네. 그치? 요거였죠. 어쨌든 자, 요 녀석으로 가보면 요쪽으로니까 자, t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가고 이 녀석이 저기서 미분이니까 얼마? 3t의 이렇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접선의 반전식 구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정석이입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미분계수하고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게 연산상으로는 좀 더 수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해 볼게요. t의 세제곱 플러스 2는 3t의 세제곱. 그럼 t의 2t의 제곱, t의 제곱 그냥 1 세제곱. 1이네. 네. t는 그냥 1이네. 자,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1이 됩니다. 그래서 1,1이었으면 기울기는 1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3. 자, 이 둘을 지금 뭐 하라고? 네. 더하라고? 빼라고요? 자, 네. 빼. 자, 요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네요. 1 플러스 그러면 마 1 플러스 1t.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잡아보시고 그 잡아놓은 형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어제 새벽에 검색을 하다가 27, 8, 9년도 평가원과 수능 문제 중에서 최고의 킬러는 무엇이었을까를 검색해봤어. 그래서 여러분은 안 풀어봤어요. 여러분은 안 풀어봤는데 가형에 미적하고 확통한 기하가 섞여 있는 거. 17년. 몇 번이었다? 수능 아니에요? 30번 본 적 있어? 가끔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던데 그래서 풀어봤어? 풀어봤어. 자, 그걸 오늘 풀어볼 거야. 근데 조건이 그거 엄청 많던데. 한번 시도. 왜냐면 그거 한 문제짜리가 보통 사람들 해설해놓은 거 보면 한 40분 걸리더라. 한 문제짜리가. 교체해서 그냥 가겠다 그래서
자, 준서는 나랑 몇 문제를 더 풀 거야. 그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잠깐만. 나머지 사람이 세 명이 빠져가지고 참 오늘 단번에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치. 맛보기? 세 명도 없는데 그걸 막 사람들 그러죠. 역대급 문제다, 레전드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냐. 별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리긴 사람. 그 사람 있잖아, 되게 막 약간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뭐야 막 패드에다 문제 푸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막 욕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거 많이 올리는 사람들 보면 다 그 문제가 정말 레전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7년도에 쓰는 문제. 자 일단 그러면 그거는 활력 풀어야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준서랑 이제 명문지 좀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은 풀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자 준서야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거 몇 번이에요 혹시? 그거 30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몇 년도? 17년도 수능 됐습니다. 자 17번하고 19번 한번 보자. 준서야. 이거 읽어봤습니다. 100. 이거 이거? 17번 보자. 이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얘는 뭐냐면 3만큼 4만큼 뭐하고 있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 이걸 어떻게 너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건 너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강요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뭘 생각하는 문제냐면 지금 0부터 3까지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 녀석이 3만큼 오면 4만큼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야.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이 아이가 0부터 3까지에서 이 fx가 어떤 k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3부터 6까지에서의 fx는 k 플러스 1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에서 그냥 정적분 값으로 예를 들어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막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정적분은 얼마야? 정적분 0이겠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근데 이게 6이 되거든요. 이 값이 어떻게 되세요? 3만큼 4만큼 올라가서 위에 달라붙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생각해봐. 봐. 얘랑 얘를 합산할 값은 어차피 0이었다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얘는 얼마만큼 올라갔어? 4만큼 올라갔지. 그럼 이 좌표가 얼마일까? 이게 4가 되는 거야. 왜?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치?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6이 되겠지.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그림을. 그러면 얘는 원래 넓이가 0이었는데 얘는 지금 이만큼 늘어난 거야, 넓이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3 곱하기 4니까 12가 되는 거지. 그쵸? 이해돼?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건 상관없어. 그건 내 맘이니까. 그치? 하지만 너가 이해해야 될 것은 0부터 3까지 정적분의 값이 존재한다면 존재하겠지. 모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3부터 6까지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얼마만큼 증가해서? 12만큼 증가해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6부터 9까지에서는 k 플러스 얼마가 돼 있을까? 또 얼마 증가했을 거야? 얼마 증가했을까? 자, 이 상태에서 또 증가를 했을 거 아니야. 옮겨진다고, 그래프가. 옮겨진다고. 이거 주기와 주기 평행 이동 개념이거든. 0부터 3까지의 그래프가 옮겨진다고. 자, 갔다 와. 옮겨진다고. 옮겨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밑에 공간이 추가되잖아.
그만큼의 넓이가 추가되겠지. 자, 이거 통째로 사각형 통째로 묶어서 옮겨봐. 밑에 얼마만큼의 공간이 추가해? 12. 됐잖아. K 플러스 뭐라고 하면 돼? 바보냐. 여기 12 이미 해놓고 거기서 또 10이라고 해보면 얘랑 똑같다는 건데. 24. 그렇지. 됐어? 자, 이거거든. 근데 친절하게 이게 얼마야? 나의 뭐라고 써있어? 0부터 6까지 정적분이 얼마래? 얼마래? 뭐라고요? 네. 얼마라고 써있어? 0. 0! 남자가. 내가 앞에서는 아, 참. 신경쓰. 너 오늘 너 지금 자, 그러면 K 값이 얼마인 거야? K 값이요. 아니 알것 같은데. 아니 준서야, K 플러스 12가 0이라는데 K 값이 얼마냐는 질문이 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왜?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그랬지 아까? 그게 아니라 살짝 조금 살짝 헷갈려가지고. 처음 교시 빨리면 어떡해. 그치? 자,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최종적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 여덟. 18, 18. 그렇죠?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 잠깐 헷갈렸어요. 조금 그 합쳐야 되는데. 왜냐면 0부터 6까지, 0부터 3하고 6까지 다 합쳐야지. 그래야 전적분이 발생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의 본질적인 모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3만큼 4만큼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 넓이가 12씩 증가한다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열 같은 거야. 첫째 항은 뭐 안 주고, 둘째 항이 첫째 항보다 10이 증가했고, 셋째 항이 둘째 항보다 10이 증가했고, 등차수열인 거지. 그래놓고 첫째 항과 둘째 항이 합이 0이라고 던져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첫째 항은 당연히 얼마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왔어야 되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구해보자. 세 번째 항을 구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